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도역사연구원장 노성태입니다. 2014년도부터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되는데요. 인물을 기리는 도로나 길 이름이 된 주인공이 40여 분이나 되는데 이 도로명의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주 최고의 번화가죠. 충장로, 그리고 충장로의 주인공이 된 우병장 김덕령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주에서 가장 번화가는 충장로죠. 도로명 충장로의 충장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 총사령관이었던 충장공 김덕령 장군을 기리는 도로명인데, 도로명 충장은 김덕령이 정조로부터 받은 시호입니다. 충장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광장을 지나는 소속로에서 시작해서 강주 1고 교정 안에 있는 강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옆을 지나는 독립로까지 1.66km의 길입니다. 충장로는 본래 강주읍성의 네 성문 중 남쪽 문인 진남문에서 북쪽 문인 공북문으로 통하는 길로 강주읍성이 축성된 고려 말부터 있었으니까 강주에서 가장 오래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충장로 2, 3가는 조선시대는 북문안 거리, 그리고 4, 5가는 북문 밖거리라고 칭했고, 충장로 1가 일대는 남문안 거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인 1931년 강주가 강주면에서 강주읍으로 승격되면서 번정통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당시 조선의 주요 도시의 중심부, 중심도로는 모두 번정통으로 불리게 됩니다. 따라서 번정통 주변, 지금의 충장로 일대에는 전남도청이나 혼병대 본부, 강주경찰서, 강주지방법원 등 통치기구가 포진하고 있었고, 그래서 충장로 일대는 당시 강주의 심장부였습니다. 해방 후인 1946년 도로명이 재정비되면서 일본식 이름인 번정통 대신 강주 충효동 출신인 우병장 김덕령의 시호인 충장을 따 도로의 이름을 삼게 되면서 충장로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강주 최대의 번화가인 충장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비운의 임진 우병장 충장공 김덕령을 기리는 도로명입니다. 강주 출신의 고경명 우병부대가 금산에서, 나주 출신의 김천일, 화순 출신의 최경애 등이 제2차 진수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호남 우병이 큰 공경에 처해 있던 1593년 8월, 김덕령은 어머니 상중미에도 불구하고 담양부사 이경린 등의 추천으로 삼천 의병과 함께 고병합니다. 김덕령이 의병을 일으키자 선조는 정육품벼슬인 형조 자랑의 직함과 함께 충용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내려주었고, 세자인 광해군은 이코장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내리게 됩니다. 의병총사령관으로 임명된 김덕령, 뛰어난 용맹, 기계로 사기가 충천했지만 당시 일본군의 위세가 위축된 데다가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회담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큰 전면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덕령은 1594년 10월 거제도에 있는 일군을 수륙 양면으로 공격할 때 선봉장이 되어서 큰 공을 세웠고, 이듬해인 1595년에는 고성에 상륙하려는 일본군을 곽재우 우병장과 연합작전으로 격퇴하는 등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뿐만 아니라 우병장들도 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인물군으로 생각해서 경계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596년 7월 충청도 홍산에서 이몽학이 난을 일으켰고, 김덕령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김덕령이 이몽학의 난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씌워서 체포합니다. 물론 김덕령은 이몽학의 난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김덕령의 무고함을 힘써 변론했지만 20일 동안 6차례의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29살 젊은 나이에 옥사하게 됩니다. 김덕령에게
비운의 의병장이란 타이틀이 붙은 이유죠. 2005년도에 사국 징비록이라고 하는 게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장면을 보았는데요. 선조가 직접 김덕령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선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역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소문 자체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 라면서 죽입니다. 본보기로 죽인 것이죠. 5천 의병을 거느렸던 김덕령이 이순신처럼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김덕령은 죽기 직전 자신의 심정을 밝히는 춘상곡이라는 시 한 수를 남깁니다. 강주 사직공원에는 춘상곡을 새긴 시비가 서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춘산에 불이 나니 못다 핀 꽃 다 붙는다. 저매 저 불은 끓물이나 있거니와 이 몸에 내 없는 불이 나니 끓물 없어 하노라 라는 시인데 시 속에는 억울함이 절절하게 묻어 있습니다. 김덕령이 태어난 북구 충효동 뒷산에 취가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정자 이름 취가정은 김덕령과 동시대를 산 석주 곤필의 꿈에서 연유해서 붙인 이름이죠. 곤필은 꿈에 작은 책장군을 얻었는데 들여다보니까 김덕령의 시집이었습니다. 시집 첫머리에 실린 시 한 편을 3번 되풀이해 읽었는데 그 시 제목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불렀다는 다음과 같은 취시가였습니다. 술에 취해 부르는 노래 듣느니 아무도 없네. 꽃과 달에 취한들 못하리 공운을 세운들 못하리. 공운을 세우는 것도 뜬구름이요 꽃과 달에 취하는 것도 뜬구름이라. 술에 취해 노래하는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네. 다만 긴 칼 잡고 임금께 보온할 수 있기만을 원한다네. 꿈에서 깨어난 곤필은 너무도 서글퍼 김덕령 장군을 위로하는 시 한 편을 짓습니다. 장군께서 예전에 칼을 잡으셨으나 장한 뜻이 중도에 꺾이니 이 또한 운명이로고 지하에 계신 영령의 한없는 원한이여 분명 이 노래는 치시가로다. 곤필 스스로 꿈에서 얻은 것을 쓰고 답한 것이지만 그가 김덕령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령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것은 그가 죽은 후 72년이 지난 조선 현종대였습니다. 현종 9년 1668년인데요. 김덕령에게 현종은 정삼품 풍계인 병조참의에 벼슬을 내리고 숙종 4년에는 임진의병장 회제 박강옥을 배양하던 벽진소원에 배양이 됩니다. 그리고 정조는 1788년 김덕령에게 충장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그가 태어난 고향 석조천을 충가효의 마을이란 뜻의 충혈이라 부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네가 그래서 충효동으로 불리게 된 연유죠. 그리고 1946년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의 시호인 충장은 강주 최대의 번화가인 충장로의 이름이 됩니다. 김덕령은 명예가 회복된 후 임진의병장 박강옥을 모신 서원인 벽진서원에 모셔졌다가 흥선 대운군의 서원 회철령 때인 1868년 벽진서원이 회철된 후 1975년에 가서야 독립사당인 충장사가 무등산자락에 건립됩니다. 충장사 입구문인 외산문은 선조가 내린 칭호 충영장을 따 충영문이라 이름을 붙였고요. 내산문은 광해군이 내린 칭호인 이코장군에서 따와 이코문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사당 뒤편에는 이치고개에서 이장해 왔던 김덕령의 무덤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충장사 입구 오른쪽에 유물전시관이 있는데 이 유물전시관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덕령 장군 의복 그리고 무덤에서 출토된 관과 곽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596년에 돌아가신 분의 옷과 관 그리고 곽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1975년 김덕령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관을 열었을 때 시신이 썩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주에는 김덕령과 관련된 많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창과 칼을 만들고 의병을 훈련시켰다는 언효계곡 상류에 위치한 주검동인데, 현재 이곳 큰 바위에는 만역계사 의병대장 김충장공 주검동이라 새긴 글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만역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세운 명나라 신종의 연호이고, 따라서 만역계사년은 김덕령이 의병을 일으킨 1593년도가 되겠습니다. 1926년 발간된 강주읍지 고적주를 보면 주검동을 무등산 잎석 아래에 있다. 김덕령이 의병을 일으킬 때 칼을 만들었는데 칼이 완성되자 며칠 동안 산이 우레 같은 소리를 내고 흰 기운이 골짜기에서 하늘로 뻗쳐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김덕령은 남도인들의 영웅이 되어 설화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유년 시절 공부했던 무등산 자락의 서봉사, 지금 담양군 남면 종곡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봉사 설화도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용변을 보기에 밖을 나왔다가 자신을 덮친 짐승을 주먹으로 내리쳐 대청 기둥에 묶어놓고 곁에 잠이 듭니다. 다음날 글공부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기둥에는 죽은 호랑이가 묶여있고 곁에는 잠든 덕령의 몸에는 호랑이에게 핥힌 자국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김덕령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다는 것인데 김덕령의 담력과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설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등산의 문바위 설화는 김덕령이 말, 화살보다도 더 빠른 영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규봉한 바위인 문바위에서 20리 정도 떨어진 화순 살바위로 화살을 쏘고 자신과 말, 화살 중 누가 먼저 도착하는가를 시합했는데 도착 순서는 김덕령, 말, 화살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화살보다 늦게 도착한 곳으로 오인한 김덕령은 칼을 뽑아 말의 목을 쳤는데 순간 뒤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때야 화살이 날아와 바위에 맞고 말 머리와 함께 땅에 뚝 떨어집니다. 덕령은 자신의 경망과 조급함을 후회하며 말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때부터 화살이 날아와 떨어진 바위를 살바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설화는 말이 화살보다 늦은 곳으로 착각해서 말을 죽이는 곳으로 되어 있지만 핵심은 김덕령이 말이나 화살보다도 빠른 슈퍼맨, 그러니까 영웅이었다는 것이죠. 취가정 아랫마을이 김덕령이 태어난 석조촌입니다. 그 생가터에는 생가임을 알리는 비가 서 있고 그를 기리는 불천이 사당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석조촌은 꽤 유서 깊은 마을인데 마을과 가까운 담양군 남면 학선리, 개선사 절터에는 9세기에 세워진 석등이 있습니다. 근데 석등의 화사석에 새겨진 명문에 석보편이란 들 이름이 나오는데 석조천이란 지명의 어원인 석보란 말은 600~700년경부터 이미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석조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김덕령은 석조장군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김덕령이 태어난 석조천 마을 앞에는 수령 5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왕버들 세 그루가 있고 그 옆에는 김덕령과 그의 부인의 충절과 효를 기리는 비가 서 있습니다. 비 정면에는 조선국 증자찬성 충장공 김덕령, 증정경부인 흥양이씨 충효지리라는 긴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간단하게 충효동 정여비 이렇게 부르죠. 정여비에는 충영장군 김덕령은 의병을 일으켜 이영과 명성이 일본에까지 알려졌으나 모함으로 죽게 되었다. 그의 형 덕홍도
금산전투에서 먼저 죽었고 부인 이씨도 애적을 만나 절개를 지키며 죽었다. 현종은 김덕령의 온통함을 씻어주고 병조참의를 추중하였으며 숙종은 병조판서로 다시 올리고 의열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정조는 1788년에 자찬성으로 다시 올리고 충장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으며 이씨에게는 정경 부인을 추중하고 덕홍에게도 지평을 추중하였다. 아울러 김덕령의 고향 마을을 충렬이라 이름 지어주고 비석을 세워 이를 기렸다. 마을 이름을 충렬이라 하지 않고 충혈화 한 것은 충렬의 마음이 효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충효동 분청사기 전시관 앞을 지나면 풍암 저수지가 나오고 저수지 조금 지난 계곡 언덕배기에 풍암 김덕보가 지은 제법 운치는 정자 풍암정이 있습니다. 풍암 김덕보는 김덕령과 김덕홍의 아우인데 임진왜란 당시 큰형 덕홍은 고경명과 함께 고병하여 금산전투에서 순국하고 그리고 둘째 형 덕령은 충청도 홍산에서 일어난 이몽학의 난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받고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한 채 옥사합니다. 덕보는 형 덕령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지만 두 형을 삼켜버린 세상이 너무 싫었고 더더욱 형 덕령이 영모죄에 연루되어 죽었으므로 지산자락에 숨어 지내다 임진왜란이 끝난 1602년 돌아와 언효사 계곡에 풍암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풍암정은 억울하게 영모죄로 숨진 김덕령의 동생 덕보의 마지막 은신처였고 김덕령의 원통함이 남아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김덕령을 기리는 충장로에는 강주 정신인 항일, 독립, 민주의 함성도 묻어 있습니다. 1919년 3월 10일 강주 시민과 학생 1000여 명이 만세를 부르며 행진했던 거리가 충장로였고 스피아 여학생 윤영숙이 일본 혼병이 내리친 칼에 왼팔이 잘렸던 현장도 충장로였습니다. 또한 충장로는 1929년 11월 3일 강주 고보생과 농업학교, 전남 사범학교 학생들이 일제타도를 외쳤던 독립 만세의 길이었고 1960년 4.19 혁명 당시 강주의 고등학생들이 독재타도를 목놓아 외쳤던 민주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강주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축제 중 하나가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충장축제입니다.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충장축제에 참여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충장축제가 열리는 충장로, 축제 기간 충장로의 주인공 비운의 의병장 김덕령도 기억하고 기리는 코너도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